안녕하세요. 신철호입니다. 누구나 주치의가 있고 케어를 받는 사회, 부유하고 가난하고 힘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누구나 아프고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주치의를 연결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닥톡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생각해온 우리 의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의료는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감각 마비 환자나 퇴행성 질환 환자의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체에 삽입해서 전기 자극으로 치료를 합니다. 뇌의 활동을 읽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라고 하죠. 뷰노메드 AI로 폐암과 결핵과 폐렴과 같은 주요 폐질환의 보조로서 50% 이상의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딥슬라이드 수천만 건의 텍스트 치료 상담 정보를 동영상으로 자동 변환하고 더 많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합니다. 딥톡의 경우에는 환자와의 통화 또 상담 정보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개인화된 진료 관리에 사용됩니다. 구글은 인수한 핏빛으로는 환자를 그리고 클라우드는 의료인을 확보합니다. 아마존은 24/7 진료인 아마존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을 서비스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그리고 헬스앱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수술 등 위중한 증상이 아닌 일상 질병에서 가장 명의는 누구인 줄 아세요? 엄마라고 합니다. 항상 지켜보고 열이 오르면 차가운 수건으로 챙기고 몸의 변화를 가장 뚜렷이 알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주치의는 시간을 환자와 더 보내고 그 환자가 누군지 기억합니다. 예방의료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범 국가로 평가되는 우리보다는 부족하지만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91명으로 덴마크도 국민의 생명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39명이죠. 특히 확진자 대비해서 완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확진자가 16,900여 명인데 완치자는 15,000명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620만 명이 확진되고 340만 명이 완치된 것에 불과한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나 또는 덴마크가 그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르는 사람이 지나만 가도 기침만 해도 또 손만 스쳐도 우리는 서로 경계합니다. 아이와 함께한 엄마들은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이 타려고 하면 아예 내립니다. 특히 병원에 진료받으려고 들어서는 순간 혹시나 다른 환자들이 이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을까 숨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에 불신 비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치료제가 나오면 이 현상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평판을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무너진 사회의 감염 리스크 신뢰를 회복하려면 10년은 소요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막아질까요? 안 막아집니다. 지금은 실시간 문자 번역 또는 실시간 채팅 또는 실시간 대화까지도 번역하는 기술이 있어서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특히 응급 중증 환자는 모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기를 바라죠. 아마도 서울대 또는 삼성, 아산, 세브란스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사실 다수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에서 터치 한 번으로 메이오 클리닉 또는 존스 홉킨스 등의 병원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많은 환자들이 아마 그 병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전남 보성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 어르신들 기준으로는 저는 출세해서 광주를 갔고 지금 여기 서울까지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다수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동네만 나가도 의사가 있는데 비대면 진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네이버에 치킨집 전화번호가 없어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전화를 해도 되지만 문자로 하면 더 편합니다. 제가 아플 때 그때만 병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24시간 진단을 하고 처방약도 집으로 배달해주고 평소에도 나를 항상 제 질병을 진단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중국, 미국, 우리나라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현재 연간 7,800만 건, 그리고 미국은 텔라닥에서만 연간 5,600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합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신속하게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기에 처방약 배달까지 포함된 진료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진료가 없는 국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병원의 순서비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병원은 초과 근무와 같은 노동 형태의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죠. 중국의 핑안 헬스케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3억 명이 사용 중입니다. MAU라고 부르는 월간 사용자는 6,900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153만 건의 치료 상담이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텔라닥을 한번 볼까요? 5,600만 명 사용자가 연간 410만 건의 치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를 주치로 연결하는 미션을 가지고 창업한 닥톡은 1,100명의 의사가 올린 치료 정보를 누적해서 3,300만에 검색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509만여 명의 환자들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노와 진행하고 있는 AI 진단을 한번 볼까요? 50% 이상의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평균 16%의 판독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이 AI 진단 시스템. 바로 이런 것을 도입만 해도 의료의 질이나 시스템 전체에 걸친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 수, 공공의료 증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단순 증가시키는 산수 외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최소한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염병은 계속 올 것이고 서로 접촉을 기피하는 현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려면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의료를 붕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이죠. 특정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거나 또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허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비대면 진료 채팅과 콜을 어떤 기준으로 연결시킬까냐에 있습니다. 특정 환자가 된 내 주치의에게 당연히 먼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고 GPS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가까운 지역의사 그리고 그 의사 중에서 답변 응답률과 리뷰의 알고리즘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주치의가 연결되어야 하죠.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도 생각한다면 모든 결론은 의료인이 직접 치료 결정을 내리게 하는 보조 도구로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전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이탈 및 감염병을 위한 기본 의료 체계, 둘째는 지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셋째는 기술에 대한 관점입니다. 바이탈과 중증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3배 인상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 체계는 물론 바이탈 중증 치료나 생명을 지켜지게 하는 일에 가치를 지불하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작 내 어머니나 내 가족이 중증이나 커다란 사고로 생명이 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라도 제가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낫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 예산은 72조 원입니다. 그 중에 보건의료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구조를 포함해도 국방 예산 50조의 약 20% 수준입니다. 수가를 지금처럼 낮게 하면 병원은 생존하기 위해서, 즉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을 계속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센터 등 적자가 나는 영역의 의사는 당연히 힘들어하죠. 의사는 병원 경영진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만 투입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마치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 또는 우리 병원 식당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모여진다면 이것은 전장을 이탈하는 군인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면 정작 우리 환자만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둘째, 지역 진료병원의 수가를 2배 더 인정하고 지역 주치의에게 치료받는 환자는 치료비의 50%를 경감 지원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 공공의대 졸업생의 16%만이 의료 취약 지역에 남습니다. 다 결국은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죠. 의사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환자가 없어서, 즉 환자가 지방에서 치료받기 원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 저에게 지난 10년간 의사 연결을 부탁해온 분들은 모두 서울의 명의를 찾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고향 녹차마을 보성에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 지인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다 싫어하는 것이죠. 의료 시스템이 지역에 가도록 지방의대보다는 서울 지역 의대를 병원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역을 지원하고 서울 지역 의대를 병원을 이전할 때 바로 이때 3분 진료가 사라질 수 있고 의사와 의료인의 수를 늘려서 전국민 케어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가를 이야기하면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거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팬데믹으로 인한 각 국가의 GDP 하락 추세와 예측을 한번 보시죠. 그 경사와 기울기가 매우 크죠. 각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즉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전 세계 돈이 8천조에 이르는데,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데 8조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감염병을 전쟁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해결 예산의 규모도 그에 맞아야 합니다. 3단계 진입하는 격리 대응이 돼서 국가가 10일간 멈추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수십조 원의 손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년 2021년 우리나라 적자의 국채가 90조 원에 이를 거라면, 또 추경 편성을 통해서 1차 때 국민 지원한 지원금이 14조 원, 2차를 만약에 또 지급한다면 최소 6조에서 10조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미리 의료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셋째, 의원급 규모 지역병원에 비대면 진료 시스템 비용을 지원해야죠. 의원급이 삼성병원처럼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정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지역병원, 의원급 병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의료 생태계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과 인재가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능력은 미국, UAE, 싱가포르 등과 함께 최고 수준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적 능력과 국민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팬데믹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바이탈 치료에 대한 관점의 변화, 지역병원의 성장을 위해서 의료 행위와 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그리고 의사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방향이 보입니다. 아침 출근길 시동을 건 후에 운전석에 앉아서
10초간 눈을 감고 저는 매일 되뇌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정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